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1점 투시 그리는 법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1점 투시가 투시도법 중에서는 제일 일단 기본이고 쉽기 때문에 1점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1점, 2점, 3점, 그리고 4점, 5점까지 그리기도 하는데 액션 만화에서는 이제 보통 2점 투시, 1점, 2점 투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각도이기도 하고요. 액션 영화나 액션 만화에서는 이제 앵글이 화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3점, 4점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 많은 투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웹툰에서는 이제 액션이 아닌 장르에서는 이제 1점이나 2점 투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럼 오늘은 1점 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시도법이 좀 어렵거든요. 투시도법만 다뤄도 책 한 권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도 투시도법을 다룬 책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점 투시 그리는 법. 일단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더 좋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까 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이제 대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스터화를 일단 한 다음에 일반 이미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밝게 보정을 보겠습니다. 색조 보정에서 이제 컬러 밸런스 레벨 과정 밝기 대비 해서 밝기를 조금 밝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가 그러니까 투시를 퍼스라고도 하는데 이 투시도를 어떻게 잡냐면요. 요거를 이제 이게 쭉 그었을 때 점이 하나로 잡히면은 이게 이제 1점 투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화면이 이 선들이 모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맞고 있죠.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렌즈의 왜곡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선의 두께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다 싶은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투시도법도 그냥 기준선일 뿐이지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당겨서 와 보면은 약간씩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위치에서 이게 잡히고 있죠. 이거는 여기에서 잡히고 이거는 여기서 잡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선이 그러니까 이게 입체라고 쳤을 때 이쪽에 있는 선하고 여기 있는 선하고 지금 그림이기 때문에 굵기가 똑같지만 이걸 입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땡겨 오면은 여기는 엄청 얇고 여기는 엄청 두껍고 이런 식으로 입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앵글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입체라고 쳤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선의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튼 투시도법이라고 해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투시도법이 그러니까 투시도가 맞다고 해서 억지로 그 투시에 맞게 그리면은 그림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투시도법이 100%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게 맞는 투시도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잡는 선의 두께가 이쪽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선의 두께하고 이 10m 밖에 있는 선의 두께가 지금 내 자리에서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옆으로 가서 봤을 때는 내 코앞에 있는 선하고 10m 밖에 있는 선하고 굵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점 투시를 잡아서 그릴 때 일단 보통 편의상 1점 한 가지 점만 잡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게 가 2점 투시, 1점 투시지만 2점을 잡아서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해도 부자연스러운 경우, 그러니까 좁은 방안을 그려야 되는데 1점으로 그리면은 이게 퍼스가 너무 빡세게 들어가서 그림이 이상해요. 그럴 때는 이제 가상으로 퍼스를 두 개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그리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점을 딱 하나만 잡아서 하는 1점 투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퍼스자 여기에서 이제 퍼스자를 꺼낸 다음에 퍼스자를 여기에 이제 대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속을 새겨서 일단 퍼스를 하나 땡기고 퍼스를 또 하나 땡기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검은색으로 한 0.3mm 정도로 해서 요거를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자 0.3mm 해서 요거를 퍼스자에 맞게, 이게 안 맞죠? 이제 이럴 때는 그냥 퍼스를 여기에 억지로 맞추면 됩니다. 이거를 안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상의 퍼스를 소실점을 하나 더 잡아야 돼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공간이 매우 비좁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 퍼스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잡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도 살짝 안 맞는데, 원래대로라면 트랜스폼으로 좀 펴줘야 되는데 요 정도는 대충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일단 쭉쭉쭉쭉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벡터선은 수정이 아주 간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겹쳐진 데는 이렇게 모서리를 따주고, 딴 모서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줍니다. 일단 벡터선은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수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벡터선은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당겨주시고 쭉 당기고 또 쭉 당기고, 일단 큼직큼직하게 공간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쓱쓱쓱쓱 잡아가 주면은 금방 끝납니다. 일단 이런 자세한 자질구레한 소품은 이제 패스하고요. 큰 거부터 잡아 들어갑니다. 요게 배경을 이런 식으로 사진 트레이싱으로 그리면은 빠르면은 1시간? 선만 뜨는데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되고, 좀 어려운 배경의 경우에도 3, 4시간이면 됩니다. 근데 대신 이 자료 사진이 이거밖에 없는데, 요거를 해서 각도를 좀 바꿔서 살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그려야 되거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잘린 부분을 더 연장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진에 없는 부분을 제가 임의로 이게 다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잡아줍니다. 쭉쭉쭉쭉쭉.
그래서 퍼스 사진을 그대로 그린다고 이런 퍼스자를 안 깔고 그냥 대충 손으로 따서 그리는 분인데, 근데 미묘하게 어긋나서 아주 잘 한다면 모를까 퍼스자를 안 깔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어긋나는 게 이게 조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퍼스 배경을 그릴 때는 퍼스자를 켜고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퍼스도 잘 맞고 그릴 때도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잡은 다음에 요쯤에서 요 기둥이 끝나네요. 그러면 기둥이 끝나는 데까지 쭉 이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둥이 끝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 그리기는 그야말로 그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후벼 파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진을 봐가면서 계속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모습을 풀타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보는데 매우 피곤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완성본을 보여드리는 걸로 워프를 할까 했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공부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지금 큰 부분 잡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천장 장식이 희한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배경 그리는 거는, 특히 이런 식으로 배경을 트레이싱 하는 거는 그 거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기계적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을 듣거나 음악이나 드라마를 켜두고 작업해도 상관이 없어요. 익숙해지면은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그려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딱히 머리 쓸 일이 없습니다. 배경 그릴 때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퍼스, 그 소실점 다 계산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프죠. 근데 배경은 그냥 그 소실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리는 요령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인체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인체는 정말 그 인체가 잘 되는 거, 인체 구조, 그리고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인체가 올록올록하고 모양이 색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의 느낌, 손톱, 머리카락, 눈썹 등등 이제 다르게 느낌을 표현해야 되니까 질감을 좀 일일이 다르게 잡아줘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그리는 게 훨씬 어렵죠. 배경 그리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인물 그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배경은 정말 기계적으로 쓱쓱, 그리고 정말 그냥 중요한 배경이 아니면은 그냥 포인트만 잘 살려서 그리면 됩니다. 그냥 전부 다 세밀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배경이면은 세밀하게 묘사를 해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배경이라면은
그냥 대충대충 포인트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배경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는 것보다 인물을 좀 더 공들여서 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배경, 그런 한번 휘리릭 지나가는 배경을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요. 그래야지 인물을 더 잘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리고 웬만하면 스케치업으로 다 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는 배경은 어느 정도 인물과 그러니까 사람과 배경을 좀 어우러지게 넣을 수 있다면은 그걸로 그 정도 감만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대신 스케치업을 잘 다룰 줄 알아야겠죠. 어찌됐거나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배경을 처리하려면. 일단 큰 데부터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계속 큰 거부터 잡아 나가면서 요런데 찌긋찌긋 그릴 게 아니라 큼직큼직한 거부터 이제 그려 나가고 이제 요런 째깐째깐한 거 책들 요런 천장 조명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분위기만 내주면 됩니다. 일단 크게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만일에 여기에 매장에 손님이 있다라는 설정이면은 훨씬 더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손님으로 이런 멀리 있는 배경은 손님으로 가려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손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가려버리면 돼요. 여기에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에도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좀 그리기 어려운 부분은 가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람으로. 그리고 이 편이 훨씬 더 공간감이 더 있고요. 이제 이때 조심할 거는 이제 여기에서 소실점이 요 퍼스 소실점이 어디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목 쪽에서 맞춰져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은 허리쯤에서 맞춰져 있죠. 요거는 어린이니까 작게 맞춰져 있고 여기가 이제 아이 레벨인데 이 아이 레벨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소실점, 수평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배경에 사람을 그려 넣을 때는 이 수평선에 몸의 한쪽이 이 어깨가 걸린다, 그 가슴팍이 걸린다면은 전부 이렇게 가슴팍이 걸리게 그려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슴팍이 걸리게 그려주면은 대충 일일이 자세하게 따지 않아도 맞고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 언저리에서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 언저리에서 이런 식으로 소실점에 맞춰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럴싸해졌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넣으면은 어려운 부분은 사람을 넣거나 말풍선으로 가려버리거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쎄빠지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관엽 식물 같은 거 있죠. 관엽 식물 같은 것도 괜히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장식용 식물과 사람으로 그리기 귀찮은 곳은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약간 오늘은 꼼수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일단 이제 해보시면은 알 겁니다. 특히 오늘의 꿀팁은 이 아이 레벨에 이 소시점에 맞춰 사람을 놓을 때는 이 아이 레벨에 주인공의 신체가 이 가슴팍에 걸리면은 나머지 인물들도 다 가슴팍에 걸리게 어느 위치에 있던 가슴팍에 걸리게 그려주면 됩니다. 요거는 좀 예시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군중이 그 낮은 아이 레벨에 그러니까 몸통에 아이 레벨이 걸리게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찍힌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관찰해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기에도 저작권 프리인 사진을 가져다 쓰기가 잘 모르겠어서 어떤 게 저작권에 걸리는지 어떤 게 저작권 프리인지. 그래서 나중에 저작권 프리인 사진을 좀 구하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아이 레벨에 맞춰서 군중을 그려놓는 법은 따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꼼수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말이 길어졌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